네, 안녕하세요. 네, 고은 변호사들 채널의 이경열, 정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가 임대차 관련된 분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시는 분들이 주로 임차인분이신데 나갈 때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 못하게 방해를 한다. 그래서 내가 좀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이런 부분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부동산 관련된 소송을 주로 많이 담당하시는 정욱 변호사님 모시고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 권리금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또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네. 기타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전적인 대가를 말합니다. 네, 권리금이라는 게 좀 복잡한 듯 쉬운 듯 좀 그런데 권리금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좀 이제 나눠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권리금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지는 게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라고 통칭 칭하는데요. 시설 권리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영업 시설, 비품 등 그 유형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업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거래처나 신용 또는 영업상의 그 노하우 같은 무형 자산을 네. 양도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가의 위치나 상권 등 그 지형적인 이점을 양도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쉽게 시설 권리금은 카페를 운영했다고 하면 카페 인테리어 비용이나 안에 내부 시설 등을 넘겨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달라 뭐 이런 거고, 뭐 영업이 잘 되는 그런 장소에 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영업 노하우나 영업 권리, 아니면 뭐 1층의 경우는 뭐 바닥 권리금, 위치에 대한 부분, 뭐 그런 부분을 통칭해가지고 권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권리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가치가 꽤 높은 편이죠. 네. 뭐 몇 억이 되기도 하고 참 금액이 크던데, 이런 권리금이 임차인한테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라면 권리금을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과연 권리금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가요? 임차인이 자신이 그 운영했던 상가를 넘겨받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게 되면은 그 임차인은 자신의 그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네.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네. 그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은 만약에 자신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를 했을 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권리금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임대인이 방해를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아니라 그 임대인에게 네. 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수 기회를 이제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네. 임대인이 권리금을 임차인이 아니라 자신 임대인 자신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마라. 나는 권리금 수수 이건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겠고, 가장 많은 경우가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차임을 요구를 해서 사실상 신규 임차인이 그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양수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너무 많은 월 차임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 자체가 안 돼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당할 텐데, 이런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법에 규정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는 맞는데 어떤 그 기간적인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주선을 하면 됩니다. 2015년에 이 법이 신설될 때는 그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주선을 하도록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였는데 그 네. 기간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주선을 하면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된 거네요. 네. 그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 하지만 임차인 쪽에서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런 청구를 못하게끔 규정돼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규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일 연체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나 거짓 또는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를 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그 임대차 목적물이 파손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해서 임대차 관계가 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비 연체나 이제 차임 연체 같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계약도 파기될 수 있고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뭐 해당 내용들을 임차인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권리금에 상하는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저희 권리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추가적인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